내계경제신문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기사입니다. 99만원 갤럭시 S21 S펜 장착 울트라, 삼성의 5G 폰 승부수, 삼성전자가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21 시리즈를 공개했다. 기본 모델 가격을 전작 대비 20만원가량 낮은 99만원대로 책정해 올해 급성장이 예상되는 5G 시장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표이다. 삼성전자는 15일 0시 온라인을 통해 신제품 발표회 갤럭시 언팩을 열고 갤럭시 S21과 갤럭시 S21 플러스, 갤럭시 S21 울트라 등 스마트폰 3종과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프로를 발표했다. 기본형인 S21과 S21 플러스는 화면 크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비슷한 성능을 갖췄다. 반면 최상위 모델인 S21 울트라는 카메라, S펜 등으로 차별화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3종 모두 최신 스마트폰 칩셋인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2100 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88이 내장된다. S21과 S21 플러스는 각각 6.2인치, 6.7인치 풀 HD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장착했다. 모서리가 평평한 플랫 디스플레이다. 반면 S21 울트라는 6.8인치 QHD 엣지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로 차별화했다. S21과 S21 플러스는 1200만 화소 초광각, 1200만 화소 메인, 6400만 화소 망원 등 후면 트리플 카메라를 장착했다. 전면 카메라는 1000만 화소다. S21 울트라는 1200만 화소 초광각, 1억 800만 화소 메인, 100만 화소 3배 줌, 1000만 화소 10배 줌 등 후면 쿼드 카메라가 들어간다. 전면 카메라도 4000만 화소로 다른 두 모델보다 높다. 카메라 모듈 두께를 줄여 카툭티, 카메라가 툭 튀어나오는 모습도 이전 모델보다 완화됐다. S21 울트라는 갤럭시 S 시리즈 가운데 처음으로 S펜을 지원한다. 갤럭시 노트처럼 기기에 내장되는 방식은 아니고 따로 구입해야 한다. 모든 코스피 상장사 ESG 공시 의무화.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회사는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활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2030년에는 모든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로 확대한다. 기관투자가의 스튜어드십 코드 의결권 행사 지침도 ESG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글로벌 시장에서 ESG 투자가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기업들의 ESG 경영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공시제도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2030년까지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달 ESG 정보 공개 원칙과 절차 등을 담은 지침을 제시해 자율 공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후 일정 규모 이상 자산을 보유한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는 2025년, 나머지 모든 유가증권 시장 상장회사는 2030년부터 ESG 공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할 방침이다.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이달 중 노인 등의 투약. 셀트리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를 이달 중 노인과 고위험군에 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허가를 받기 전 임상 현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이 대한감염학회와 연구자 임상실험을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아직 정식 허가도 받지 않은 약물을 사실상 치료제로 쓸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
질병연구소는 국내 35개 의료기관 75명의 연구자가 참여하는 레키로나 연구자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레키로나가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유행하는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셀트리온 이어 토종 코로나19 치료제 줄줄이 나올까? 셀트리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항체 치료제 임상 데이터를 공개하며 토종 코로나19 치료제가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제약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GC 녹십자, 대웅제약, 종근당 등 다수의 국내 제약사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건부 허가 신청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GC 녹십자는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위한 혈장 치료제 GC5131A를 개발하고 6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임상 2상 시험 결과를 도출 중이다. GC 녹십자는 올해 1분기 중에 식약처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대웅제약과 종근당은 기존 의약품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는 약물 재창출 방식으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만성 췌장염 등에 쓰이는 호이스타정을 먹은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경증과 중증 환자 모두에게 임상을 진행해 광범위하게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종근당은 혈액 항응고제 및 급성 췌장염 치료제 나파벨탄에 대한 임상 2상을 러시아에서 마쳤다. 이달 중 결과를 분석한 뒤 조건부 허가 신청을 낼 계획이다. SK하이닉스 2.7조 원 글로벌 본드 발행. SK하이닉스가 한국 기업으로는 사상 최대인 25억 달러, 약 2조 7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본드를 발행한다. 글로벌 본드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 주요 금융시장에서 동시에 발행돼 유통되는 채권이다.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주요 반도체 업체로 탄탄한 실력을 내고 있는 점과 인텔 랜드플래시 사업부 인수를 통해 추가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을 내세워 해외 투자자 관심을 끌어모았다는 평가이다. 14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25억 달러어치 글로벌 본드 발행을 위해 전날 해외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예측, 즉 사전 청약에 123억 달러, 약 13조 5천억 원의 매수 주문이 쏟아졌다. 전체 주문 중 미국 기관 물량이 43%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아시아 34%, 중동, 유럽, 아프리카 16%에서 들어왔다. 유튜브에 나온 박현주 회장의 코스피 3000 시대 투자법.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돌파하는 등 주가 강세가 이어지자 증권업계 신화로 불리는 박현주 미래에셋 대우그룹 회장이 카메라 앞에 섰다. 박 회장은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 가지 테마 이야기를 풀어갔다. 이날 공개된 50분짜리 영상에선 반도체, 클라우드, 전기차에 대해 다뤘다. 그는 성장하는 산업은 경기와 크게 상관없다며 좋은 트렌드를 갖고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D램 시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반도체의 기본 수요는 꾸준히 늘어난다. 특히 인공지능 산업이 커지면서 파운드리 쪽에서 더 큰 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예를 들었다. 죽어갈 뻔한 MS를 살린 것은 클라우드 시장이라고 말했다. 국내 클라우드 기업으로는 네이버를 꼽았다. 박 회장은 네이버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구본무 LG 회장에 대한 얘기로 시작했다. 그는 구 회장께서 2차 전지 사업을 시작한 것은 대단한 성견지명이었다고 평가했다. 전기차 부분 투자 방향에 대해서는 서부 개척 시대에 돈을 번 것은 금광을 찾으러 간 사람이 아니라 여관주인, 청바지를 파는 사람들이었다며 전기차 업체보다 배터리 업체가 유망하다는 게 박 회장의 생각이다. 박 회장은 이어 자율주행차보다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플라잉카도 결국 배터리를 장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운행 중인 자동차 20억 대가 전기차로 대체될 경우 어마어마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생각도 덧붙였다. 전기 화물차 폭풍 성장, 포토, 봉고가 테슬라 판매 추월, 소형 전기 화물차 시장이 본격적인 태동기를 맞았다. 2019년 말 현대차 포토 EV로 열린 시장은 지난해에는 기아차 봉고 EV가 가세하며 급성장하고 있다. 14일 완성차 업계 판매량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포토 일렉트릭과 봉고 EV 판매량은 각각 9,037대, 5,357대로 총 14,394대가 판매됐다. 지난해 전기차 가운데 가장 높은 판매고를 올렸던 테슬라 모델 3보다도 더 많이 팔린 셈이다. 또한 이는 테슬라 브랜드의 지난해 전체 판매량도 웃돌았다. 소형 전기 화물차 시장은 2019년 12월 현대차 포토 EV가 출시돼 같은 날 163대 팔리며 시작됐다. 이후 기아차 봉고 EV가 지난해 1월 출시돼 본격적으로 태동기에 들어섰다. 단순 연간 성장률은 8,830%에 달한다. 5나노 장착 TSMC 화웨이 없이도 4분기 최대 실적.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 생산업체 파운드리인 대만 TSMC가 지난해 4분기에 5나노 공정 매출 본격화에 힘입어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 최대 고객사 중 하나인 하웨이가 미국의 제재로 이탈했으나 애플과 샤오미 등이 주문을 더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TSMC는 2020년 4분기에 매출 3,615억 대만 달러, 약 14조 1,400억 원을 거뒀다고 14일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순이익은 1,427억 대만 달러로 23% 늘었다. 순이익률은 같은 기간 36.6%에서 39.5%로 올라갔다. 매출과 순이익 모두 분기 기준 최대이다. TSMC의 지난 연간 실적은 매출 1조 3,392억 대만 달러, 약 52조 3,800억 원이다. 순이익 5,178억 대만 달러, 약 20조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전년 대비 31%, 순이익은 50% 증가했다. 제품별 매출 비중은 스마트폰 51%, 고성능 컴퓨터 31%, 사물 인터넷 7%, 자동차 3% 등으로 집계됐다. TSMC는 미국의 제재를 받은 하웨이와의 거래를 지난해 9월 15일 중단했다. 애플이 하웨이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주문을 대거 늘렸고 중국의 샤오미와 오포 등도 발주를 확대한 것으로 업계에선 분석했다. 공정별 매출 구성에선 지난해 가동을 시작한 초미세 공정인 5나노미터 사업의 비중이 3분기 8%에서 4분기 20%로 뛰었다. TSMC는 16나노 이하를 수익성이 높은 고급 기술로 분류한다. 고급 기술의 매출 비중은 2019년 4분기 56%에서 지난해 4분기 62%로 올라갔다. 대만 시장조사 업체 IJR 리서치에 따르면
TSMC의 5나노 주요 고객은 애플, AMC, 브로드컴, 비트메인, 자일링스 등이 있다. 애플은 아이폰 12와 아이패드 에어 4에 탑재한 A14 칩 생산을 TSMC에 맡기고 있다. 금리 인상 가능성 일축한 파월, 출구 언급할 시기 아니야. 미국 중앙은행 페드의 제롬 파월 의장이 현재의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파월 의장은 14일 모교인 프린스턴대 주최로 열린 온라인 대화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 올릴 때가 오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 시기가 아주 가깝지는 않다고 말했다. 지난달 통화정책회의 FOMC가 고용과 물가 상승률 등의 상당한 추가 전진이 나오기 전까지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물가 상승의 사전 경고 신호로 여겨지는 실업률 하락에 대해서도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나 다른 불균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금리를 올릴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자산 매입도 축소할 계획이 없다고 파월 의장은 밝혔다. 현재 연준은 금리 억제와 유동성 공급을 위해 매달 1,200억 달러, 약 131조 5천억 원 규모의 미국채와 주택저당증권 MBS 등을 매입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지금은 출구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의 또 다른 교훈은 너무 빨리 출구를 모색하지 않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3년 벤 버냉키 당시 중앙은행 의장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 언급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은 긴축 발작 재발을 우려한 것이다. 파월 의장은 자산 매입의 점진적 축소 시작을 고려하기 한참 전에 대중과 매우 분명하게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4개의 경제신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